정말 지난해 정말 사건 반장에서 이런 사건 정말 많이 전해드리면서 제가 연말 방송 때 새해에는 진짜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또 일어났습니다. 네, 경기 안산에서 어제 발생한 일인데요. 당시 CCTV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한 남성이 길가에서 손짓을 하자 순찰차가 멈춰 서고요. 자,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곧 이어서 구급차도 현장에 도착을 하는데요. 앞서 보이는 이 빌라가 여성이 살해된 빌라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이 빌라 복도에서 40대 여성이 살해됐습니다.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린 건데요. 범행 뒤 이 남성도 자신의 집 앞에서 자해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숨진 여성이 일단 구급차에 갔고 또 자해를 하다가 검거가 된 헤어진 전 남자친구라는 자도 지금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양 변호사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연말부터 한 4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진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헤어지고 나서 다툼이 좀 자주 있었다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정도의 사건까지 이르는 건데 일단 자해한 남성 같은 경우 병원에 입송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나오는 그림 말이죠. 아마 둘이 이 범행이 벌어지기 전날 아니면 이전에 서로 약간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 같은데, 예, 교수님. 네. 그런데 저 숨진 여성이 말이죠. 지난달부터 이미 경찰의 안전 조치를 받고 있었다면서요. 정말 이런 사건 일어날 때마다 지금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건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진짜 안타까운데요. 이게 진짜 신변 보호를 한다는 미명 아래 경찰이 하는 것은 스마트워치를 그냥 피해자에게 지급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스마트워치를 이용을 해서 자구적 노력을 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저 스마트워치 언제 찾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사망하게 된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같은 건물에 살았어요. 아이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스토킹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에도 신고를 한 겁니다. 지금 빌라가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과연 이렇게 거주지가 거의 같은 공간인데 스마트워치만 지급하고도 신변이 안전할 것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마 예상하기 어려웠을 텐데 왜 우리는 신변 보호 조치를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도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 자, 범행 하루 전날에 경찰에 이 여성이 신고를 했었어요. 자, 범행은 6월 8일 날 있었고요. 하루 전인 7일 날 경찰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했던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욕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 현관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 공동 현관을 가로막으면서 욕설을 했고 이 부분을 이 피해 여성이 신고를 했는데 19시간 이후에 살해 사건으로 된 겁니다. 욕설을 했는데 또 이 지금 신변 보호 조치를 하는 과정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욕설은 긴급 체포 요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체포라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단순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입건을 한 채 이것을 방기했고 그 이후에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김윤경 님이 같은 건물에 살다가 그럼 사귀게 됐던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자, 관련해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랫집 스토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경찰 관계자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여자는 3층 살아요. 남자가 1층 살고. 같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1층하고 3층이니까 같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현관 출입문 막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발생보고를 했는데 긴급 체포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라서. 이 살인범이 1층에 살고 피해 여성이 3층에 살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렇다면 말이죠. 이 피해 여성이 정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지 않는 한, 또 지인의 집으로 아예 그냥 가 있지 않는 한, 내 집으로 가는 한, 계속 이 사람이 이 남자가 1층을 딱 이렇게 틀어막고 있으면 매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보기에도 자주 싸우는 모습들이 목격이 됐다라는 거고요.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접근 금지를 명령을 내리면 뭐 합니까? 100m. 100m인데 집이 건물이 같은데 저걸 어떻게 내려요? 내릴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저런 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뭐 제도적인 부분을 좀 이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주 구조라든가 도시 구조가 사실 100m 접근 금지를 내려도 어느 순간 정말 가해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해서 확 사고를 일으키려면 예방이 불가능한 다 밀집되어 있는 공간들이잖아요, 저희가. 미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국이 아니에요, 진짜.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입니다, 진짜.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박 변호사님 이게 네. 결과론적인 얘기는 있긴 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경찰을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도 그렇고 스마트워치를 눌렀을 때는 정말 경찰이 정말 빨리 출동을 합니다. 그렇죠. 예, 빨리 출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 가해자 놈들이 그보다 먼저 범행을 저지른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스마트워치 뭐 그 얘기도 뭐 해야 될 게 많지만 뭐 그 얘기는 지금 하긴 좀 그렇고 욕설한 거에 대해서 체포를 안 했는 거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엄밀히 현행법을 따져본다면 사실은 구속 사유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욕설이라면 모욕죄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스토킹 처벌법 정도로 입건을 하는 거고 이 구속을 하려면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아니면 도주 우려라든지 범죄 중대성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경찰이 판단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스마트워치 지급도 지급이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반복이 됐으면 조금적으로 형식적으로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파악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더더군다나 위치 자체가 1층, 3층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어떤 흉악한 또 잔혹한 사건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고 공권력이 작동을 했었으면 어떠냐. 이런 결과론적 얘기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 사건이 스마트워치가 이 작동이 안 돼서 그러니까 누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받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한 적이 없었고요. 사건 당시에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된 게 올해 들어서 벌써 3번째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스마트워치가 실제로 좀 큰 효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3번째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딱 한 달 전에 경북 김천에서도 경찰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바로 다음 날 40대 여성이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땐 스마트워치가 작동이 됐어요. 경찰이 무려 7분 만에 출동했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후였습니다. 자, 교수님. 네. 진짜 제가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그래 쟤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미리 가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 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글쎄 뭐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전자 감시를 가해자에게 이제 부과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GPS를 이용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네, 그런 국가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신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까지는 경찰이 제대로 파악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신변 보호의 방안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피해자가 자구의 노력을 기울여서 겨우겨우 이제 빠져나가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피해자들을 일시적으로라도 위험을 느낄 때 다른 거주지에다가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서라도 좀 안전한 공간에 쉘터 같은 데서 좀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이런 스토킹이 중단될 때까지 좀 거주를 하게 해주는 건 어떠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법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한 노력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한 판단 시에는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도록 보완이 되는 장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는 근본적으로는 가해자를 감시하는 방안을 뭐 상당히 인권 침해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수님 주신 말씀도 정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스토커와 피해자가 한 건물에 층을 달리해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이번 사건은 정말 좀 뭐랄까요. 또 다른 숙제를 던져준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양 변호사님 이제 100m 접근 금지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뭐
사는 곳으로 옮긴다 이런 게 대한민국이 또 얼마나 살 곳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 나라예요. 예. 집 옮기가 보통 일이 아니고 왜 또 피해자가 또 집을 옮겨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요즘 대한민국 IT 강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전자발찌처럼 그렇게 강제적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게 아니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뭔가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왜 못 만들어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